학교 폭력이란 어떤 종류, 어느 선까지 학교 폭력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인 유해피 심리상담 분당센터 원장 전은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상이 많이 등장하여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을 알아가세요. 학교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인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로 정신적 사이버 폭력이 더 청소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신체적 폭력에는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감금, 장난을 빙자한 괴롭힘, 정신적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교묘한 배제, 은따, 악의적인 소문내기, 허위사실 유포로 메신저나 SNS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청소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 사이버 폭력, 나가지 못하게 초대하는 감옥이나 단체로 욕설하는 떼카, 또 저격글 등 SNS 상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 SNS 인스타 기반 폭력 계정 갈취, 와이파이 셔틀, 디지털 범죄 연루 등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아이들이 이런 경우도 학폭인가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선생님 입회하에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지만 가해 학생이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행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부모가 그 정도는 아이들이 노느라 그럴 수도 있다고 방관을 해서 자녀는 점점 낮은 자존감과 우울, 불안한 상황에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신고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감정적 대응은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신고 절차가 아이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 담임교사, 책임 담당 교사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캡처본, 녹음, 일기장과 같은 증거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장애 자체 해결을 하는 경우엔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선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송될 때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안 되거나 피해 측이 원하는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들의 지원을 받아 사안 조사가 진행된 후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상정됩니다.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걸쳐 결과와 조치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는 처벌만을 위한 곳이 아닌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청 심의위원들이 모여 사안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처분 및 조치 통보를 하게 되지요. 이 자리엔 보호자 부모님도 함께 계시게 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1호 처분이 나오게 되면 학교 안전공제를 통해 무료 심리치료를 2,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심리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이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금전적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가해 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과 자녀가 트라우마가 되어 힘든 모습을 보고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선도 조치 1호인 서면 사과, 학교 봉사, 사회 봉사,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중학생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있을 수 있고 최근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교를 가는데 지장이 있어서 학폭이 점점 나이가 낮아져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결국 사안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지속성 등을 점수화하여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에서의 예방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예방교육과 심리 지원입니다. 내 자녀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장난과 폭력의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셔서 아무리 장난이라도 상대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폭 사건이 터졌을 때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겪는 것은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으니 신속한 심리 상담과 심리 검사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안정감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 못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사와 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해자이지만 자신도 피해자라고 막폭을 걸어 오랜 시간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학폭의 결과에 승낙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학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을 시작할 때 관계를 형성하는 라포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간단한 심리 검사를 통해 우울, 불안 등 위험 요인이나 위험 수준을 평가합니다.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의 구조화를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보호자 상담을 통해 자녀의 상태, 우울, 불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심리 교육을 합니다. 정서 조절을 위한 마음 챙김 기법, 합리적 사고 방법, 행동 변화 기법, 대인관계 형성 기법, 스트레스 대처 행동 습득 등 인지행동 치료나 변증법적 행동 치료, 동기 강화 상담을 통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화 기법으로는 풍성 기술, 이완 기술, 진정 동작, 태핑, 부호흡, 나비 포옹법 등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하기 전에 긍정적 자기 개념과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추수 상담에 대한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과 조치를 통해 청소년기의 잠깐의 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UFP 심리상담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으로서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며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유해피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